시장 대행은 아니지만 나도 시청에서는 넘버 3다. 네, 지난 23일이었죠. 부산 지역에 내린 폭우로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진 뒤 하루 뒤에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조문을 가서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후에 부산시 측은 시청 차원에서는 예우를 보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열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족들을 기분 상하게 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만약이라는 말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꺼내봅니다. 만약에 폭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초량 제1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 2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이곳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23일 호우경보가 처음 내려진 것은 밤 8시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을 통제한 시각은 9시 41분.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동구청은 전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고도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만약이란 말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사고 이후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하긴 책임 있는 행정을 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조차 안 했겠죠. 참 도돌이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문 가서 꼭 하지 않아도 됐을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전부 다 책임져 정말 말도 안 되게 됐어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 폐인이 돼버린 나 책임져 너 혼자 행복하니 슬퍼져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 제발 내 인생 책임져 널 만났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도
네,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언타이틀의 책임져 들으셨는데요. 글쎄요,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만으로 말고 행동으로 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네. 그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하루빨리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시청 차원에서 예우를 보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서열 얘기를 꺼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쎄요, 이걸 어느 누가 네. 그러시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2234번님이 말을 말지. 그러니까요. 말을 말지 차라리. 네, 지금 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길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OK가 방송 딱 시작되는 4시, 네, 부산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또 시간당 3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오전부터 하늘이 잔뜩 무겁더니 지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너무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곳곳이 아직도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내일까지 많은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안팎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63번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출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부산 지역의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TV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또 다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때일수록 모두들 항상 조심하시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비 소식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231번님, 오프닝 내용 공감되네요. 맞아요. 다르고 다르고 이건 정말 유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자신들이 할 일을 좀 제대로 안 하면서 타인들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732번님, 네, 이번 한 주도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야구장에 100명 정도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건 야구 팬으로서 참 기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부산 경남 지역에 장마가 거의 퍼붓듯 온다고 예보가 돼서 좀 걱정인데 부디 비가 잠깐만 내리고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자, 비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진짜 놀랬잖아요. 어떻게 비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을까. 자연 앞에서 또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지금 뭐 폭우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침수 우려 지역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저희 OK 함께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오후 이야기들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OK 리서치 한번 받아볼 텐데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되면 보통 월요병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주말 동안 좀 푹 쉬고 나면 그나마 월요일 아침이 좀 가볍게 일어날 수 있지만 주말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뭐 집안일이다 아니면 뭐 약속들 많이들 잡으시니까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 눈뜨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주말 동안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 그렇게 눈뜨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실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보통 이제 알람을 많이들 맞춰 놓으시는데 여러분들 기상 알람을 어떻게 설정해 놓으시는지 오늘 OK 리서치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로 일단 알람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알람을 한 6개 정도 맞춰놓는 것 같습니다. 5분 단위로 계속해서. 그래서 진짜 그 마지노선까지 일단 잠은 깼지만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지금 몇 분이구나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알람을 끄다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간에 보통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보통 알람 한 번 딱 울리면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눈을 뜨시는지, 어떤 알람으로 기상을 하시는지 오늘 OK 리서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휴대전화로 알람들 맞추시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알람시계, 요즘에도 알람시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대신에 휴대전화를 좀 멀리 놔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휴대전화 가질러 가는 동안이라도 잠을 좀 깨보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알람시계 중에서 그 시간 안에 안 끄면 지폐가 파쇄되는 그런,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 외국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침 눈을 뜨시는지 오늘 OK 리서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 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침 눈을 뜰 때 어떻게 눈을 뜨시는지 OK 리서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하루아침 눈을 뜨니 기분이 이상해서 시간은 11시 반 피곤하구나. 소주나 한잔 마시고 소주나 2잔 마시고 소주나 석잔 마시고 일어났다. 할 말도 하나 없이 갈 데도 없어서 뒤에 있는 저 언덕을 조금 고프고 눈은 본 것 없어서 광복동에 들어가 국수나 한 그릇 마시고 방문 앞에 기대어 치마 구경하다가 집으로 왔다. 주는 개미 3마리. 안녕하세요 강 선생 하고
마시고 소주나 석잔 마시고 보내 소주나 4잔 마시고 소주나 5잔 마시고 소주나 6잔 마시고 보니 소주나 7잔 마시고 소주나 8잔 마시고 소주나 9잔 마시고 더 이상 못 먹겠다 네, 강산의 하루아침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아침에 눈을 뜨셨는지 오늘 OK 리서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이 전쟁이죠. 아이 둘을 깨워야 하니까. 네. 근데 아이들을 깨우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날 좀 달라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 제가 주로 잘 깨우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들은 눈을 뜨자마자 눈을 반쯤 뜬 상태에서도 뭘 주면 참 잘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로 보통 깨우는데 딸 같은 경우는 눈을 뜨자마자 뭘 잘 못 먹기 때문에 먹는 걸로 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으로 깨우는 경우들이 많죠. 막 간지럼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차가운 손을 막 얼굴에 댄다거나 아니면 보통 방이 이제 조금 어둡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햇살이 확 들어오도록 네, 커튼을 확 젖힌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깨우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아침을 시작을 하고 계실까요? OK 리서치 샵 1057번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아침 시작하시는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3308번님께서 아침에 누가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마눌님의 뽀뽀로 일어나야 돈 벌러 가는 맛이 나죠 하셨는데 너무 그래요? 어머 부럽다. 네. 아 저는 보통 제가 눈을 뜨면 이미 출근을 한 뒤여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알콩달콩하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아, 진짜 뭐, 이러면 너무 달콤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33번님은요, 아침에 아내 뽀뽀로 일어나고 싶은데, 피차! 아침에 심한 입냄새 때문에. 각자 일어납니다 하셨어요. 네, 사랑으로도 커버가 안 되던가요? 네,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런 것쯤이야 뭐. 근데 그렇군요. 모닝 키스, 모닝 뽀뽀 이런 걸로 눈 뜨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눈을 뜨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3808번님, 네, 휴대전화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손쉽게 알람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보면 뭐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네. 내가 확실하게 알람을 끄지 않는 이상은 5분 단위로 뭐 3번 이상은 계속 울리게끔 설정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휴대전화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 놓는 편입니다. 네. 5642번님, 저는 배꼽 시계로 일어납니다. 아침은 필수죠 하셨는데 배고프면 눈이 떠지긴 하죠. 네, 저는 보통 주말에는 그렇더라고요. 주말에 좀 늦잠 자니까 배가 고파서 네, 깨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일어나는 시간도 보통 일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었던 편이어서 학창 시절부터도 밥보다는 잠을 네, 택했던지라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경우는 주말에 진짜 늦잠 잘 때 가끔 네. 그리고 저녁을 좀 부실하게 먹었을 때 이럴 때는 저도 배꼽 시계 때문에 깨곤 합니다. 네. 9043번님, 저는 우리 강아지가 아침만 되면 와서 이렇게 막 핥아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때문에 잠을 깨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눈 뜨기 쉬우셨나요? 보통 오늘처럼 좀 하늘이 무겁고 비 예보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좀 개운하게 일어나려면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누우셔가지고 막 그날 있었던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들 생각하시면
쉽게 잠들기도 어렵고 아침에 깨어나기도 어렵대요. 대신에 그냥 내일 아침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날 거야 라는 스스로 이제 자기 체면 같은 걸 거는 거죠.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잘 거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냥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주무시면 아침에 눈 뜨기가 훨씬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기 전에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눈 뜨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754번님, 긍정에너지 뿜뿜인 OK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비가 오면 운치 있고 낭만 있는 서울 신촌거리를 대학때 동기들과 통기타 들고 목 터져라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놀았던 추억 하나가 지금 이 힘든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 주 내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대학 시절 아니면 학창 시절 추억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 때 친구들과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그 시절 추억 때문에 요즘 힘들어도 미소 짓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동기들과의 참 그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힘든 걸 잊게 해주는 추억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5868번님,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휴게소에서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 호두과자 참 좋아하시고 휴게소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네, 호두과자. 여러분들은 휴게소에서 뭐 드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내일 저희 OK 리서치 요거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어떤 간식들 좋아하시는지 내일 요거는 OK 리서치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3308번님, 향기가 나는 순이 조향순 장모님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녁에 아들 같은 사위가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조향순님 네 환갑이신가 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들 같은 사위 이렇게 사위들이 직접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장모님께서 아유 우리 사위는 참 아들 같아 라고 하시든지 뭐 딸 같은 며느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아들 같은 사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장모님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님께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막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아들 같은 사위 같으세요. 네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8754번님께서 앞서 그 대학 동기들과 네,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이재성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1부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잠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꽃처럼 왔다가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는 날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조그마한 나의 인생아 내가 너를 아는가 내가 나를 아는가 무심했던 우리야 언제처럼 서로 다 악수를 나누세 가슴에서 가슴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이제 밤이 끝나면 너를 찾아가리라 잊혀졌던 나의 친구야 우리 이제 만나면 아무 말도 안 우리 마음의 대화를 나누세 나 가진 건 무엔가 너 가진 건 무엔가 어이 우리 자랑할까나 고개를 숙여서 믿음을 나누세 지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우리가 가진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너의 손에 내 손에 건네던 술 한 잔이 우리는 외롭지 않소 있으면 어떤가 없으면 어떤가 우린 마주보고 있네 많으면 어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비가 와 비냄새 가득한 이런 날 한동안 내 이럴 것 같아 축 처진 채 멍하니 비 따라 쏟아져 내리는 너와의 기억들 속에 좋았던 일만 가득 담겼나 봐 정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지금 이 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래 조금 먹먹할 뿐이야 뭔가 좀 찌뿌둥한 기분에 애써 눈을 뜨면 오늘도 날이 흐려운 법 비가 올 것만 같아 무심코 열어본 사진 접속에 환히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어색하기만 해 정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
네, 오케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솔지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들리는 이 빗소리가 그래서 듣고 있으면 좀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빗소리긴 한데 지금 밖에서 내리고 있는 이 빗소리는 좀 걱정되는 그런 빗소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그 1부에서 2부 넘어오는 사이에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내일 등교 시간 조정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네, 오늘 밤 또 내일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퇴근길 오늘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근길에 조심 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앵커들의 수다 오늘 하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의 막내 앵수 김다롬 아나운서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앵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앵수가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 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갈게요. 니 그거 아나? 부산에서는 회원카드 하나로 아무 때서나 책 빌리고 도서관 이용이 다 된다는 거. 그래? 그거 어딘데? 부산 도서관이라고 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 근처. 와 진짜가? 가보자. 좀에만 기다리라. 9월에 오픈한다 카이. 그때 같이 가재. 2020년 9월 부산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 총정리해봅니다. 앵커들의 수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막내 앵수 김다롬 아나운서의 자리를 메워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사해 주시죠. 깜짝이야. 굉장히 이렇게 그 교양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NN의 방송인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뉴스타가 오케이를 드디어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고 계실 거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 전부 다 라디오 볼륨을 갑자기 확 줄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1일 앵수로 앵커들의 수다 함께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정말. 어떠세요? 사실 일단 뉴스라는 건 제가 보기만 봤지 전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지역 색깔이 너무 강한 어투와 말투이다 보니 잘 전달이 될지 걱정도 되지만 특히나 일단 우리 김민정 대선배님과 함께 우리 정말 그 가슴 속에 기라성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저도 근데 뉴스타랑 사실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할 기회가 잘 없어서 그죠. 너무너무 반가운데 청취자분들도 반겨주고 계십니다. 2234번님께서 뉴스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시면서 그러게요. 제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반갑다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실 제작진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도 담당 PD님께 전화 오셔가지고 와 소연이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뭐 고정이라도 반고정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오케이에서 우리 뉴스타를 자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지 시간 이제 그 26일이지만 저희 날짜로 기준으로 정확하게 100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100일 앞둔 27일 오늘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물론이고요. 전통적으로 어느 한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승부처인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한다는 소식이라고 하네요. KNN이 아닌 우리 CNN 방송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날 발표한 세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앞섰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51%대 46%,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49%대 45%로 오차 범위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5%포인트 그리고 4%포인트를 따돌렸고 미시간에서는 52%대 40%로 두 자릿수가 훨씬 넘게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아주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개 주에서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를 했던 승부처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7월 27일은 1953년 우리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용맹한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동맹국 육해 공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날이자 한미 동맹의 이 끈끈함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냐, 네. 혹은 이제 방위비가 너무 비싸서 철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국 대선 100일을 남겨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뭐 지금 지지율을 보면 사실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죠. 제 생각에는 일단 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네. 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를 썼으면 조금 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뒤늦게 이제 마스크 네. 착용을 하고 마스크 끼는 것이 애국이다 뭐 이렇게 그죠, 주장을 그죠, 하고 그죠. 있지만 좀 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네. 제 생각은 저의 정말 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논평 가나요? 논평? 그냥 뭐 제 생각. 네. 제 생각을 좀 잠시 전달해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는 지구의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국경에 이제 담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그 옆에서 제 3자가 봤을 때 기상천외한 언행과 네. 아주 그 철부지 같은 행동들. 예측 불허예요. 예측 사실. 불허입니다 정말. 네네.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당사자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조금 걱정거리를 늘렸던 게 우리 주한미군의 그 방위비를 그렇죠. 올려서 네네. 조금 더 가져와 이런 소리 아닙니까? 사실 이게 물론 감사하긴 하나 네. 경제적 식민지에서 계속 그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네. 한나라의 지도자가 사실 너무 예측 불허인 것도 참 문제인데 그죠, 이런 그죠. 면에서 뉴스타랑 참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청취자분들도 알아주시네요. 그죠. 3308번님 네. 뉴스타의 뉴스라서 믿음이 안 가는데 어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네. 제가 사실 보통 방송을 준비를 하면 네. 한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하고 오늘 2시간 동안 이 기사를 정리를 하면서 네. 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그 발음이라든지 이 전달력이 쉽지는 아니요, 않네요. 아니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요. 자, 네.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핫한 뉴스입니다. 우리 2017년에 탈북을 했던 한 탈북자가 2020년 다시 월북을 했습니다. 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의 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우리 여성을 경기도 김포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 입건이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통화로 하소연을 하는 그 A 씨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고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1996년생으로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탈북 시점은 지난 2017년인데 그때 올 때는 보통 다른 삼국을 통하거나 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이 탈북민은 수영을 해서 우리 인천 위쪽에 있는 강화도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네. 이번에도 지상보다는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월남하여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8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에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또 제 의견이 피력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오늘 계속 네. 논평 갑니다. 네, 뉴스타 논평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여러분. 그 정치는 잘 모릅니다. 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건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한으로 오게 된 건 좋습니다. 물론 이 그 지원 정책도 좋고 온 건 좋으나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끔 많이 도와도 주고 직장도 다닌 경험도 있고 했는데 성범죄를 일단 저질렀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주변 탈북민 우리 세터민들에게 없는 형편의 그 3천여만 원을 또 갈취를 해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뒤에 8시간 만에
우리 군 당국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저는 세계 GDP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위 정도 되는데 우리 IT 기술도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네. 사실 이 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가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강화도까지 그죠, 이동한 그죠, 것으로 그죠.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이 김 씨 월북 계획을 또 경찰이 미리 알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 경찰의 대응이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탈북민 신병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경찰이 딱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바로 조사 그리고 이제 수사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그 탈북민을 잡아들여야죠. 네. 근데 방치를 하다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일단 경찰 입장은 뭐 월북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뒤에 할 수 네. 있는 조처는 다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죠. 한동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죠. 아하, 이번 뉴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귀 쫑긋하게 잘 들으셔서 네. 퀴즈를 맞추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우리 지난 목요일 23일 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게 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고장 부산에 말이죠. 네. 부산지방 기상청은 오는 27일 오늘입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남해안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상청은 23일부터 부산에 최대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돼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농경지와 저지대는 물론이고요. 만조 시에 해안지대에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23일 밤 부산에는 정말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지하차도에 갇힌 세 분이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는 그렇죠.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네네. 정말 지긋지긋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장마 관련 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식 가나요? 상식? 상식입니다. 상식. 네. 우리나라 장마 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이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기단은 무슨 기단일까요가?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네.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보기 주시죠. 네. 1번 남아프리카 기단. 2번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네. 보기 힌트 없어요? 힌트? 너무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러시아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기단이 우리 오호츠크 차가운 이제 공기고요. 네네. 밑에서 저기 퍼시픽 오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힌트를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네. 따뜻한 바람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만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딱 이제 그 기단이 형성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발생을 하곤 하죠. 네, 근데 보기가 그 힌트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됐습니까? 지금 오답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오답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힌트를 드리면 그 아프리카는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고요.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일본 밑에 쪽에 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치가 많이 잡히죠, 여기서.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사실 이 타임에 저희가 노래를 들으면서 문자 참여를 기다리는데 네. 오늘 보니까 4963번님께서 류스타님 OK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아! 요즘 캐넨의 유튜브에서 가위바위보 게임 동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저 사실 좀 기다렸어요. 아, 저한테 그렇습니까? 올까 하고. 사실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만 원 만원 주는 드리고요. 거잖아요. 1라운드 만원, 2라운드 네. 3만원, 3라운드 5만원. 그러니까. 네.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자택으로 왔어요. 찾아뵈면 됩니까? 자택으로? 우리 애기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하면 지금 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문자 받는 동안. 받는다. 좋은데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뉴스타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퀴즈 네. 정답도 샵 105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역시 이번에는 뭐 퀴즈가 없네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사실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네. 네 번째 뉴스는 코로나로 인한 문화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반기 극장 관객 수가 전년 대비 70% 감소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22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극장 관객 수는 3,241만 명, 매출액 2,7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1억 932만 명, 수익은 9,007억 원과 비교했을 때 7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내놓은 2005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네. 올해 상반기 최고 흥행작은 설 연휴 전에 개봉이 되었던 475만 명의 주인공 바로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네.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문화계, 공연업계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우리 류스타도 굉장히 힘든 전반기 보냈잖아요. 솔직히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 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뭐 공연, 콘서트, 행사를 가서 벌어들인 수익이 네. 150만 원입니다.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네네. 99%가 급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수익이 얼마인지는 집계가 되네요. 괜한 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이 또 힘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반기도 사실 장담할 그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일은 그 공연자라든지 이제 뭐 네. 마이크를 잡는 MC들은 괜찮은데 제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음향 시스템, 네. 그리고 조명 시스템, 뭐 무대 하시는 분들, 기획사들은 전부 다 줄 파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빨리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좀 빨리 물러가고 하반기라도 좀 공연계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5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산하면 야구 아니겠습니까? 야구에 관련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야구위원회 바로 KBO의 결정에 따라서 26일이었죠. 어제부터 야구장에 관중이 입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즌 개막 후 2달 넘게 무관중 경기를 치르던 각 팀의 경기력에 관중의 관심과 응원은 어떤 변수가 될지 기추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 자이언츠는 일단 관중 입장 소식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문회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팀에는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응원받고만 잘하겠습니까? 라는 이유를 대주셨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 불리는 롯데 홈구장인 부산 사직야구장에도 드디어 관중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원 관객 기준에 KBO는 몇 %의 입장을 허용하였을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20%, 2번 10%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기 난이도가 다 높네요. 높습니까? 네, 힌트 주셔야 돼요. 힌트 드려야 됩니까? 네, 그동안 김다롬 아나운서 힌트를 못 들으셨군요. 그렇군요. 사실 뭐 아무래도 뭐 적게 들어오는 게 안 낫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암만 해도 여러분 적게 들어오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네. 분은 역시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앞서 첫 번째 퀴즈 정답은 발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네. 바로 2번 네. 북태평양 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시면서 우리 뉴스타 또 응원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다고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 7732번님 네. 뉴스타님께서 2%에 어온 일로 오셨나요? 오랜만입니다 하셨고요. 3308번님 네. 뉴스타 화이팅! 아.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많이 그리고 떨립니다. 아직도. 1350번님도 뉴스타 반가워요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 순간이 제일 떨릴 것 같아요. 자, 1분 뉴스 정리해봐야 되는데 와, 여기 안 되더라고요. 1분 네. 동안 네. 많은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출발합니다. 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을 한 결과는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불확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1,600여 명 직원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 구원파 유병헌 회장의 차남 미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단 구원파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은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규 면허 3년새 101만 명에서 6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큰 이유는 취업난에 경제적 4, 여건도 점점 나빠지고 있기 3,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2, 경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만. 네, 1분 아유, 뉴스로 힘드네요. 퍼펙트했습니다. 힘듭니다. 자, 오늘 우리 막내 앵수 김다롬 아나운서 대신해서 뉴스타 류성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5868번님께서 신화의 으쌰으쌰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남겨드리고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come on, everybody singing in the street. Say do a diddy diddy dum diddy dum. Hey, come on, everybody walking down the street. Say do a diddy diddy dum diddy dum. 한밤중에 기차 타고 가네 어린 시절에 만나 찾아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제 틱톡해요 1분만 할래요 다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 될까요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햇살 모래처럼 바다가 좋아 덥지도 않고 추리지도 않는 수많은 건조와 이렇게 좋은 여름을 기다려본 나는 기분 좋아 여름밤이 찾아오면 보다 구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것저것 아무 재미없는 얘기도 할 거야 썰렁한 얘기라도 그런 밤에 다 용서받고 싶어 나 어릴 적에 살던 동네 여름밤에 너무너무 행복했지 친하게 친구들도 덩달아 바둑이도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기 안 되는 일 없이도 붙잡고 늘어져서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찌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모든 걸 잊고 즐기며 살아봐요 하루 종일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서 떠나자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역대 앵수다 중에서 가장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뉴스타 반겨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에 1분 뉴스 갔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 류성현 리포터가 진짜 막 머리부터 온몸에 땀이 났다고 너무 긴장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3308번님께서 류스타니 뭐라 하는겨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 하셨는데 그리고 234번님도 급한 성질 나오죠잉 말이 빨라요. 그래도 나름 선전했다고. 그리고 보니까 1350번님 퀴즈보다 힌트 주시는 게 더 힘드신 뉴스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응원 속에 네 오늘 또 저희 OK에서 앵수다 좀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 퀴즈 정답 주셨는데요. 앞서 그 첫 번째 퀴즈 정답은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10%였습니다. 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반가우실 것 같아요. 7732번님이 저희 OK 가족 중에서 진짜 엄청난 야구 팬이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어제 롯데랑 키움과의 고척 돔 원정 경기 중계 언뜻 봤는데 분명 일부만 입장시켰는데도 롯데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디 사직구장에도 팬분들께서 많이 가셔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관중이 가면 또 귀신같이 알고 팀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롯데자이언츠가 아마 우리 팬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더 힘내서 훨훨 날 수 있을 겁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치맥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잘 지켜주시고 직관하는 그런 재미를 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7398번님 그리고 9100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에서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겉으로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띠동갑인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저에겐 자식 같은 동생이죠. 누나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를 외치던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이 요새는 머리 좀 컸다고 누나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는 이 녀석 때문에 not 오케이한 날이었어요. 오늘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다 됐네. 누나야. 왜? 이거 한번 봐라. 이거 뭔데? 와 진짜 한번 먹어보면 귀에 종소리 딸랑딸랑 울린다. 존맛이다 존맛. 야야, 너 나이도 있는데 그런 말 좀 쓰지 마, 진짜. 응? 존경스러울 만큼 맛있다. 맛이 리스펙트다. 알 맛이다. 알았어, 줘봐. 뭔데? 이거 그냥 과자 같은데? 과자야? 봐 그냥. 오. 맛있지? 오, 이거 뭐야? 오, 맛있지? 장난 아닌데. 오, 똥. 오, 맛있지? 이거 진짜 존경할 만한 맛인데? 진짜. 응? 진짜. 어머. 이게 쳤습니다. 넘어갑니까 그 공 있지? 홈런 그 과자. 그거를 F. 에어프라이기에 확 돌리면 와. 어머, 진짜. 아니다, 진짜. 우와, 오, 인정. 진짜 오랜만에 인정. 오, 이거 진짜 기다려봐. 대단한데? 오늘부터 내가 우리 집 요리새. 알았지? 다음 날. 누나. 왜 또 왜? 이모. 뭐? 이거 봐라 빨리. 이거 뭔데 이건 또? 이건 뭐야? 이게 만두인데. 이거 진짜 밈이다 밈. 미미가 뭐야? 미미한 맛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만미자다 진짜. 이거는 진짜. 트럼프도 진짜 우리 도란프 형님도 먹어보면 봐라. 나 만두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먹어보자. 오, 진짜 맛있다. 어머, 이 웬일이야. 어머, 맛있다, 김옥동, 너 진짜 요리 좀 한다 너. 이따 응? 맛있다. 응? 와, 내 요리 지금 재능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오, 진짜. 이따 맛.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따 맛있다. 오. 다 다음 날. 김호 누나. 왜 나 바빠? 왜? 뭐 봐라. 뭔데? 내 기다렸지. 이건 또 뭔데? 뭐 봐. 뭐야? 이게 치킨 윙인데 이름이 치킨 윙이잖아. 한 번 먹으면 이 이름이 치킨 왕으로 바뀌어요. 어머, 진짜? 짭조름한 게 쫀득한 게 그냥 맥주 안주로 딱인데 입안에 너무 오늘 이게 생맥주 바로 어머, 생각날 진짜 맥주 마셔야 되겠다. 말지. 어머, 근데 너 이런 거 어떻게 다 알고 만드는 거야? 어머, 진짜 대단하다 너. 이때 외쳐지. 이따 마. 옥동 너 좀 달라 보인다 진짜. 세상에는 블로그 쌤들도 많고 너티브 쌤들은 더 많고 막 깔린 게 레시피고 아직도 한 300개는 더 있는데 내가 차차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300개? FF 에어프라이. 이따 마. 옥동이는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에어프라이어에 뭔가를 돌려서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사실 진짜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거의 한 달째입니다. 김호 누나. 야야야, 누나. 김옥동. 김옥동. 왜? 너 왜 부르지? 삼겹살을 에어프라이. 잠깐. 왜? 야, 이제 진짜 질려서 못 먹겠어. 그만. 이건 진짜 완전 삼겹살계 혁명이다 진짜. 혁명이고 먹어가야 돼. 나 진짜 개발로도 그만. 삼겹살 이름 못 만든다. 누나 꼭 먹어야 돼. 기름기가 쫙
빠져가 담백하고. 똥아 왜 똥똥하는데? 고마해라. 많이 돌렸다 이가. 무슨 소리고 아직까지 돌릴 게 135까지 더 있는데. 니 혼자 내 다무라이. 김옥동이 셰프라니까. 니 혼자 다무라이. 진짜 우리 똥이가 그래 뭐 누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해주니까 내가 맛있게 먹기는 하는데 똥아. 이따. 진짜 근데 나는 이 뭐든지 기름에 이렇게 지그지그 팍팍 튀긴 이게 진짜 바삭바삭. 여러분. 나는 기름에 튀긴 게 제 맛이라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오키 누나 동생 김옥동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누나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돈가스를 튀기잖아요. 근데 요새 에어프라이용이 다 나와 있고 기름에 이렇게 튀겨가지고 급속 냉동한 게 그리고 만두 같은 것도 군만두를 해 먹으려면 에어프라이에 여러분 아시죠? 기름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레시피가 130개가 더 있지만 우리 오케이 엄마 아빠들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어프라이 F를 이용해서 어떤 레시피로 지금 음식을 또 해가지고 누나한테 이따 외칠지. 여러분 누나는 진짜 그만 먹고 싶다. 누나는 진짜 그런 거 말고 건강 찾는 뭐 그 튀긴 이런 거 말고 진짜 입에서 당기는 그 기름기 자글자글. 난 그런 거 먹고 싶다 진짜. 여러분, 똥아 제발. 우리 오케이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 김옥 누나 진짜 있잖아요. 입이 너무 짧거든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입이 진짜. 짧은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튀김은 기름에 튀겨야 제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기름 뿌려서 돌리면 된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 맛이 아니라고 진짜. 자, 그래요. 일단 우리 가면 우리 오케이 엄마 아빠들이 에어프라이 꿀팁으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신 그걸로 요리하면 다 먹을 거죠. 내가 볼 때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중에서 이거 F 쓰는 부모님들 별로 안 계실 진짜 거야. 억수로 많다. 아니야. 진짜 많다. 아닐 내가 거야, 안다, 아닐 진짜. 거야. 나는 좀 전에 아니라고 나갔던 생각해. 성현이도 억수 많이 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아마. 많다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거 뭐 깜짝이야. 내가 온다니까 지금 아니 바로. 이거 진짜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막 문제 있다고 그 뉴스에도 나고 그랬었어. 아니야. 나 아닌 것 같아. 오래 돌려서 그런 거고 괜찮다니까. 아니 진짜 그러면 오케이 부모님들이 만약에 레시피 하나라도 올려주면 딱 하나라도 네가 모르는 진짜, 레시피 진짜. 딱 하나라도 올려주면 내가 이제부터 네가 해주는 거 전부 다 먹을게. 근데 레시피 하나도 안 올라오면 너 이제부터 이거 저기 멀리 치워야 돼. 알았지? 여러분 약속해? 우리 약속? 저 부모님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우리는 저 부모님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김옥 누나, 오키 누나 저 에어프라이 요리해주게. 여러분 레시피 좀 올려주세요. 분명히 나만의 얘기했어. 레시피 에어프라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 좀 여러분 나 좀 살려줘. 옥동이 좀 살려줘 진짜. 자, 여러분들 오키는요 기름 자글자글 이런 거 좋아한대요. 아셨죠? 네, 장미여관이 부릅니다. 마성의 치킨. 난 너를 처음 본 순간 두 눈이 멀고 말았네. 달콤한 그 향기까지 마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살결은 우윳빛 눈이 부시고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자꾸만 숨이 너무 막혀서 너에게 다가가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제발 날 허락해줘요. 마성에 빠져버려. 오늘 밤은 제게 그댈 맡겨줘요. 손이 가 너의 다리에 가슴에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손이 가 자꾸 손이 가 오늘 밤도 너를 찾네. 손이 가 자꾸 손이 가 오늘은 참아야 하는데 하루도 참을 수 없는 매일 밤 치킨의 유혹. 난 내게 빠져버렸어. 하루도 참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네. 마성의 매력 퇴근 시간만 기다려. 널 보는 그 순간만을 오늘 난 칼퇴하고서 널 보러 달려갈 거야.
네,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치킨이라는 것은 뜨거운 기름에, 네, 진짜 완전히 펄펄 끓는 기름에 이렇게 딱 넣어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런 느낌이 나야지. 그리고 아삭 깨물었을 때 그 바삭함,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깨물었을 때 기름이 이렇게 입 안에서 살짝 퍼지는 스타일, 이런 맛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옥동이가 갑자기 에어프라이어에 확 꽂혀가지고요. 지금 한 달째, 네,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요 주방 기구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쓰지를 않는데 좀 혹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고온의 뜨거운 공기를 좀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서 기름 없이도 식재료를 익혀주는 일종의 새로운 개념의 조리 도구인 거죠. 아무래도 튀김을 집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싱크대 주변이며 그리고 가스레인지 주변이며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 기름 닦아내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께서 이 에어프라이어가 등장하고 나서 실제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기름을 덜 쓰다 보니까 좀 칼로리도 낮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도 꽤 아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요리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쓰고 계신다면 우리 옥동이에게 여러분들만의 레시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별의별 걸 다 넣어서 돌리더만요. 네. 진짜 보니까 뭐 성공했다고 올라오기도 하는 그 SNS에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아, 진짜 요리가 좀 쉬워지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던데, 이게 또 뭐 한동안 발암물질이 나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구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 문자 내용을 보고 제가 구매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하나라도 올려주셔야지만 옥동이가 앞으로 계속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2326번님께서 에어프라이어로 삼겹살 구우세요 하셨는데, 삼겹살은 앞서 옥동이가 한번, 네, 삼겹살은 이렇게 구워야지 제맛이라고 지글지글, 요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옥동이가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002번님, 생닭을 넣고 구우면 어떤 맛일까요? 옥동이가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옥동이가 나가버렸어요. 네. 옥동이가 생닭 여러분들 왜 그 저희 치킨 배달시킬 때 오븐 구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사실 해서 먹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7979번님,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과자를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예, 무슨 과자인지 알겠습니다. 앞서 옥동이도 요거 시도했던 네. 이렇게 초코볼 같은. 근데 왜 요리기구에다가 과자를 넣냐고요.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이거 등짝 스매싱. 네. 큰일 납니다. 요리를 하라는 것이지. 이거는 사실 호기심으로, 요즘에 보면 유튜버들이 다양한 것들 선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호기심으로 한 번씩 돌려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의외로, 네,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32번님, 만두 구울 땐 꼭 식용유를 조금 뿌려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지글지글 맛이 나요 하셨는데, 이게 무조건 기름을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을 조금씩 넣는 경우들도 있군요. 예. 저는 집에서 그 오븐은 가끔씩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름을 덜 쓰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부피를 차지하니까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3719번님, 고등어나 기름기 많은 생선 구워서 드세요. 나름 괜찮아요 하셨고, 3455번님, 연어를 적당히 넣어서 돌리면 연어 스테이크 같은 느낌도 있고 좋아요. 예, 지금 막 레시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옥동이가 앞으로도 주방을 좀 자주 드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들 쓰고 계시는군요. 예. 불편한 점은 없으시던가요? 여러분들 쓰시면서? 아니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오늘 문자가 다 옥동이 쪽으로, 옥동이를 응원하는 쪽으로, 네, 거의 100%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거 써봤는데 이런 점들은 좀 불편하더라.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지더라. 나는 굳이 요거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오키 생각과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키 편 들어주시면 또 네, 선물 드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보니까 참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는 있네요. 주부 입장에선 사실은 이런 주방기구가 하나 등장을 하면,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면 굉장히 좀 반갑기는 해요. 예전에 뭐 삼겹살 이렇게 굽는 거 한참 또 막 이렇게 히트 상품이 등장을 했을 때도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에어프라이어도 등장을 했을 때 이걸 한번 사볼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요리가 좀 즐거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 그래서 진짜 요리하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키 편 들어주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네요. 네, 오키가 오늘은 옥동이에게 완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옥동이가 해주는 거 군말 않고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키 옥동이에게 문자 보내주신 우리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 확인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시켜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네, 이번 주 뭐 비도 또 많이 온다 그러고요.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게 좀 필요한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는 7월과 8월이 또 공존하는 그런 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띠별 운세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요? 네, 전 요리를 조금 하는 편이긴 해요. 조금 하는 편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나 봐요. 먹을 정도는 하죠. 에어프라이어 요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는 별로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키 편을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새로운 무언가 신제품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호기심 갖고 이렇게 써보시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 쓰긴 쓰는데 네. 저는 좀 약간 고지식감이 있어서 튀기는 거는 좀 살찐 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기름이 자글자글. 너무 건강한 것 같은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80% 정도?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저의 개인 의견도 추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띠별 운세 짚어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이번 한 주 좀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번 한 주 나는 어떨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일단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글쎄 보니까 지금 7월 27일이란 말이에요. 7월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글쎄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한 주 가장 운세가 그나마 좋은 띠라면 어떤 띠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네. 통계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번 주에는 양띠가 조금 좋은 주로 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럼 반대로 좀 이번 한 주 좀 조심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좀 미뤄야 하는 띠가 있다면요? 이번 주에는 범띠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네. 이 두 띠는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돼지띠부터 거꾸로 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쥐띠부터 다시 갈까요? 네네. 네, 그러면 쥐띠 이번 주 운세 짚어보겠습니다. 네, 쥐띠는 열심히 움직여도 아직은 마음의 채움이 부족할 수 있는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20대는
서서히 진가가 드러나니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네. 30대에는 이번 주에는 생각이나 마음의 정리가 쉽게 되어서 좋은 결실을 보시게 되는 주입니다. 네. 40대에는 이래도 저래도 기운이 조금 내려가 있는 주입니다. 60대에는 조용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주를 보내시게 되겠네요. 네. 자, 이번 한 주 쥐띠 운세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정보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는요. 일단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태어난 시간 이런 것까지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띠별 운세를 짚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성별까지는 주시면 이게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남녀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문자 1988년 6월 1일생이라고 문자 주신 분 성별 한 번만 더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운세 짚어보고 있는데요. 쥐띠 알아봤고요. 이제 소띠 알아볼까요? 네, 소띠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되겠네요. 네. 20대에는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겁내지 말고 움직여 보시는 주로 만드셔요. 30대에는 타인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을 조금 아끼는 주로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40대에는 숨겨져 있던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조금 진취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60대에는 일이나 인연이나 어떠한 입장들의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주를 보내시게 되시겠네요. 네. 근데 같은 띠인데도 연령별로 굉장히 좀 다르네요.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어떠한 띠에 따라서 위에 네.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해녀마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흙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불을 가지고 있고 네. 누구는 나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주에 네. 어떻게 상반되는 기운과 보완되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띠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같은 띠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해녀마다 다르죠. 그게 우리 60년마다 돌아오는 네. 환갑 이런 것처럼 60기가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네네. 네. 자, 저희가 띠별 운세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쥐띠, 소띠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문자로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부 넘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는 생년월일 그리고 생시까지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은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인관계 아니면 내가 뭐 지금 하고자 하는 일, 뭐 계약 체결, 뭐 시험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정말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놓고요. 저희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 진행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타이틀 제목 뒤에 믿거나 말거나가 붙어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지내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 더 기분 좋게 네, 이번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는지 작은 팁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부로 넘어오는 사이에 지금 문자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1988년 6월 1일생이라고 하셨던 분 제가 성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내년쯤 아마 장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이게 잘 풀릴지도 궁금하시고 최근에 이성을 만나면서 계속 좀 안 좋게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 그리고 이성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떨까요? 네, 88년 6월 1일생 여성분은요. 네. 2020년도가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네.
그게 변하는 시기가 6, 7, 8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새로운 계획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쉽게 막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져서 연말쯤 네.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내년쯤 장사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뭐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8월부터는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달로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나으실 네. 듯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뭐 나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데 요 이성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애정운 뭐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애정운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타고난 그 기운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좀 만나기가 힘든 사주가 있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고집적으로 좀 부딪힌다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네. 본인이 많은 양보를 하거나 이해심을 많이 발휘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죠. 이해심이 네, 많이 네. 따르면. 그래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이 운도 조금 있으면 변하시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남녀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좀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요. 네. 뭐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지만 운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3년 7월 13일 여자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 건강운, 금전운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83년생이면 네. 띠로 따지면 무슨 띠인 거죠, 스님? 돼지띠예요. 돼지띠. 네. 저희 마지막에 돼지띠 짚어드릴 텐데 미리 살짝 건강운과 금전운 이번 한 주 어떨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저와 좋은 궁합의 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도 질문을 좀 자주 드렸었잖아요. 네네. 보통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한번 여쭤봤던 기억도 나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뭐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데요. 띠가 잘 맞는 궁합. 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띠는 조금 부딪힌다고 해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4살 차이는 친구의 궁합이기 때문에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물의 성향이 있으니까 네. 남자분을 택했을 때는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맞으면 잘 맞다고 하거든요. 아, 이성 간에는? 네, 네네. 남녀의 사이는. 그래서 이분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성 간에는 잘 맞고. 근데 보통 물 반대하면 불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요, 저는. 네네. 그게 물불 안 가린다. 그런 뭐 반대적이죠. 네네. 그런데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물을 흐트릴 수가. 네.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정물로 만들 수 있는 거, 흐린 물로 만들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남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반대적인 부분. 그럼 동성으로 봤었을 때는 서로가 같은 거 네. 내지는 내가 이제 품어줄 수 있는 뭐 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무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띠로 따지면 뭐 범띠나 그다음에 뭐 토끼띠, 뭐 용띠 이런 분들하고 네. 같이 움직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 돼지띠 건강운 금전운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30대 여성분이신 거죠. 나중에 저희가 돼지띠 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띠 짚어주셨으니까 범띠, 토끼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돼지띠 정리할 때 건강운, 금전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띠별 운세들을 쭉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범띠 한번 넘어가 보죠. 범띠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떨지 선생님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범띠는 주변 사람과의 정리나 변화를 맞는 주를 보내시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주를 보내시게 되겠네요. 네. 20대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나 동료가 생겨 힘이 생기는 주입니다. 30대에는 배려의 결과가 돌아오는 주기 때문에 뭔가 얻어주는 주를 보내실 수 있겠죠. 네. 40대에는 여러 상황에서 중심과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50대에는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결실을 보는 주가 되시겠네요. 네. 자, 범띠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갑니다. 네, 토끼띠는 고민거리나 어려웠던 일들에 어떤 자기들의 입장을 변화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해결이 되는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20대는 공허했던 마음에 힘이 생기는 주를 보내시게 되겠네요. 뭐 재산이나 아니면 금전, 그다음에 또 합격, 네. 뭐 친구, 뭐 상사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를 보내시게 되겠고요. 네. 30대에는 나의 능력과 힘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주를 보내시게 되겠고요. 네. 40대에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고 해도 아쉬워 마세요. 또 다른 또 얻음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50대에는 예쁜 꽃을 피우는 시기를 보내는 주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결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그 좀 완성도가 좀 높은 결과, 네. 만족스러운 결과,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띠별 운세 토끼띠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용띠로 넘어갑니다. 네, 용띠는 새로운 기운과 마음으로 7월을 마무리하세요. 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내가 변화를 줄까 말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0대에는 이번 주에는 새 옷을 입고 뽐내는 것처럼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이롭겠습니다. 네. 40대에는 작은 힘이 큰 보답으로 다가오는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50대에는 주변의 시샘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60대에는 꼭꼭 담아두었던 섭섭함이 풀리고 또 어떤 싫고 좋고 표현 이런 마음들이 다 풀어주는 주가 되니까 네. 좀 소원했던 부분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네. 풀어지는 주가 되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뭔가 좀 그 인간관계 잘 안 풀렸다면 용띠이신 분들 이번 주는 좀 괜찮겠네요. 네, 60대는요. 네. 자, 이제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뱀띠는 한숨 크게 쉬고 기다렸던 선생님이 한숨 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숨 크게 쉬고 기다렸던 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주입니다. 30대에는 새로운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 시기처럼 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주를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네. 40대에는 여기저기 막 바쁘게 움직이는 주를 보내시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기운적인 손실도 올 수 있으니 속도는 조금 조절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50대에는 뜻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주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조금 흘러가는 게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주가 되겠고요. 네. 60대에는 주변에 경사가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예. 자, 저희가 뱀띠까지 띠별 운세 짚어드렸습니다. 앞서 그 인간 관계, 띠 좋은 궁합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돼지띠. 근데 이성 궁합이 아니라 직장이나 주변인들과의 네네. 궁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띠들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1968년 9월 24일 남자분이신데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이 잘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1968년 9월 24일 남자분이시고요.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그 띠별 운세 풀어주실 때 뭐 서류 이런 거 문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어떠신가요? 1968년 9월 24일생이십니다. 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하시는데 이게 뭐 문서상에 어쨌든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좀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5월, 6월, 7월 달에 네. 뭔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주춤하면서 8월, 9월에 정리가 되고 뭔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 연말쯤 되면 네. 또 새로운 기운의 변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8월 달, 9월 달을 잘 사용하시는 네. 그 달로 보내시면 결과가 조금 올 수가 있고요. 네. 내년에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예를 거 들어 동업을 했다면 혼자 하시는 게 그렇죠. 낫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공부가 끝났다고 하면 각자 자립이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결정을 좀 해주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띠 알아볼까요? 네, 말띠는 건강, 스트레스, 마음고생 등을 유의하는 주를 보내셔야 합니다. 네. 30대에는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오해 등을 조심하시는 주를 보내셔야 되고요. 네. 40대에는 보여줄 건 많은데 기회가 적을 수 있으니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50대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습이 많은 주입니다. 뭐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네. 게 조금 더 유리한 주입니다. 60대에는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주입니다. 예. 말띠 같은 경우는 60대 빼고는 조금 그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좀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쳐 네. 있는 주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말띠 있으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양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양띠는 귀찮아 하시면서 타이밍을 놓친다고 하면 분명히 후회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주를 보내셔야 됩니다. 30대에는 내 자신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주기 때문에 네. 잡으셔야 되고요. 그냥 강단
내가 막 하겠다 하면 직진. 네. 네, 이렇게 딱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40대에는 생각과 행동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중심을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네. 50대에는 차근차근 나의 노련미를 나타내 보시는 주로 만드시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시겠고요. 네. 60대에는 어떤 자리에서든 주목을 받으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겠습니다. 네. 주목을 받는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의미로 주목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칭찬을 받는다, 네. 그다음 인정을 받는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산악에 갔는데 거기서 네.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 잘 싸왔다고 칭찬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네.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요. 네. 뭐 회사든 어디든. 좋은 일로 주목받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숭이띠 알아볼까요? 네, 원숭이띠는 너무 고집스러움을 피하시면 부드럽게 흘러가는 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20대에는요, 함께 힘을 모아 해결점을 찾는데 한몫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겠죠. 네. 한몫을 할 수 있는 주고요. 40대에는 경쟁자가 많은 주로 조금은 피로감이 들 수 있는 한 주로 보내실 수 있어요.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이러면 네. 왜 이렇게 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네. 50대에는 어떤 결과나 보상을 받기에 충분한 주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들어오는 주기 때문에 네. 좀 편하시게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들어오는 거. 네. 네. 하지만 욕심 부린다면 그 결과도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와도 네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뭔가 하나만 이루어져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면 그게 더 큰 보상을 줄 거예요.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네. 네. 60대에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가지씩 차례차례 움직이는 주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띠별 운세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운세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닭띠 알아보겠습니다. 네, 닭띠는 몸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니 마음 다스리기가 필요한 한 주입니다. 20대에서는 현재 입장에서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시기이므로 네. 새로운 공부나 도전을 준비하시는 주로 보내시면 되시겠고요. 40대에는 라이벌이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좀 지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50대에는 뜻하지 않던 반가운 소식이나 뭐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게 모함도죠. 좋은 게 있으면 네. 나쁜 것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50대에는 반반의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닭이라서 뭐 양념밥, 후라이드밥 이런 거 아닙니다. 네. 60대는 답답하던 부분이 해결되는 한 주를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개띠, 돼지띠 남았는데 개띠 먼저 알아볼까요? 네, 개띠는 생각만 하고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나 문서들이 실현되는 주입니다. 20대에는 나를 인정받는 주. 네. 아우 똑똑해. 너 센스가 있구나. 일 잘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겠고요. 네. 30대에는 내공을 쌓는 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가거나 네. 내 존재나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공을 쌓는 주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좀 중심을 지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50대에는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쉽게 이거 어떻게 해 저떻게 해 하던 부분이 뜻하지 네. 않게 땅 하고 해결되는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 또 괜찮다라고 네. 하면서 또 보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겠고요. 60대에는 뭔가 생긴다 해도 꽁꽁 숨겨두셔야 됩니다. 뭐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뭐 뭔데 뭐 이래서 나눠 먹기 네. 내지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는데 복권 당첨되면 절대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 당첨됐다가 네. 한떡 싸 이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네네.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네. 네. 그러지 마시고 꽁꽁 숨겨두세요. 나중에 네. 더 크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돼지띠 알아볼 텐데 앞서 그 83년 여성분이 건강운 금전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이번 주 운세입니다. 네, 돼지띠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주로 이직, 변동, 인연의 정리 등이 움직이는 주입니다. 20대는요. 말 속의 내용을 좀 채우는 주로. 그러니까 네. 내공을 쌓는 주. 내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막 말하는 것보다는 힘을 가지는 말들을 하는 게 공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꼭 학교 공부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공부, 감정의 공부, 어떤 거를 배우는 예절의 공부, 여러 가지 공부들을 채워서 네. 좀 내공을 단단하게 만드시거나 말의 힘을 좀 기르는 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네, 30대는 무리한 변화는 손해를 가져오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든요. 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냥 공허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마음을 못 잡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 떠 있는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좀 더 할까 어쩔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건강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는 부분이 네. 좀 더 이익입니다. 네.
자, 저희가 띠별 운세 쭉 짚어드렸는데요. 선생님, 요 분만 한 분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1964년 11월 19일생이시고요. 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있는데 어떨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근데 사실 재판 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봤을 때 뭐 네. 관제라든지 관대, 네. 그다음에 뭐 천살, 월살 그러니까 그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네네. 막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네. 했었을 때 그 옷을 입게 되는지 깨지는지 네네. 그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시긴 네, 하죠. 선생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저희 여러 가지 좀 요즘에 힘들다고 하시면서 주셨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럼요. 네. 크게 될 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네. 여러분들, 저희가 그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재판이 있다고 하신 분 도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일단 지금 50대 돼지띠나 60대 돼지띠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0대에는 돼지띠들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기다려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나만 조금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60대에는 결과가 없는 일에 정성을 쏟을 수 있으니 아쉬움을 만들지 않는 주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분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운기 자체가 자기한테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네. 결과가 난다면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네. 뭐 돈을 잃는다든지 뭐 타인으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에 억울함을 지게 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좋은 기운이 있다 보니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조금 한번 기대를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기준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오늘도 역술인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멋진 8월달 맞이하세요.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월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미의 어른아이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무조건 오케이.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 사탕 같은 사랑.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또 보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져